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세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우리 증시는 하루 쉬어가는 장이고요. 해외 증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장 지표는 그나마 좀 폭등하던 환율은 그래도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 같고요. 조금 오르던 유가도 다시 진정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삐끄덕 되는 전반적인 경제 지표가 있지만 그래도 우상향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다만 생각보다 경기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건 아닌데 처음에 연초부터 미국이 1분기에 4%를 성장했네 어쨌네 그러면서 인플레 우려를 하다가 아직 인플레 우려가 다시 다 꺼진 건 아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어쩌지? 요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자, 글자 그대로 오픈빨이라 그러죠. 자, 닫았던 문을 열면서 가게가 됐든 회사가 됐든 공장이 됐든 닫았던 문을 다시 열면서 그동안 장사를 못하고 영업을 못하고 공장을 못 돌렸던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인플레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좋은 건데 그게 지금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가 됐든 전반적인 지표가 됐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 우려는 과도하다고 말씀드리고 거품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다우존스는 떨어졌어요. 약세 1%까지는 아니지만 0.78% 떨어졌고 나스닥도 0.5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가까이, S&P 500도 1% 가까이. 하지만 그렇게 충격적으로 떨어졌다고까지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살짝 약세인 요 정도의 시장이었고요. 다른 시장들도 보시다시피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중국, 홍콩은 그나마 괜찮고요. 일본도 안 좋아요. 베트남 괜찮고요. 기타 유럽 쪽으로도 파란불이 많습니다. 아시아 대만 가권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 상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결국은 다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약세였죠. 우리나라 증시는 쉬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었던 거고요. 과연 내일 다시 이제 장은 시작될 텐데 어떤 모습일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도 미국도 유럽도 인플레 우려에 주택건설 약세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다만 인플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기가 얼마나 돌아서느냐 선진국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정작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기가 얼마나 반등하고 있느냐 하나씩 지표로 확인될 거고 6월 달까지는 경기 지표로 반등하는 수치 자체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7, 8, 9 요 기저효과가 사라진 하반기 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우려가 싹 거치면서 수출과 관련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반등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이 성장률이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모멘텀이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의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보면은 뭐 하루 지나간 부분이지만 뭐 그 전날의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그냥 보합이었고 나머지 대다수 뭐 시가총액 상위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라든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렇게 대다수 중간중간에 파란불이 살짝 보이긴 하지만 대다수 종목이 빨간불이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떨 거냐. 요게 가장 핵심인 거죠. 자, AD칩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자리 만들면서 5% 이상 뚫어준 다음에 4.5%로 1500선 지키면서 마무리됐고요. 바이넥스도 25,000원 찍었다가 23,650원으로 마무리. 대덕전자 보합, IA도 보합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 4종목이 중심이니까 시장이 나름대로 뜨거웠지만 그래도 살짝 아쉬운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차분차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첫 술에 배부르지 마시고 자, 이제 2주도 남지 않았죠. 2주 안 남은 5월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고 결과적으로 6월 증시가 뜨거울지까지 잘 보시고 관건은 7, 8, 9라고 말씀드렸죠. 바이넥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은 3만 원 선까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3만 원 근처까지는 제가 제 생각에는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계약 소식이 나오든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퍼포먼스로는 그 이후에 가격 상승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38,000원 그 수준까지 가격대를 보여주고 나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쌓여져 있는 매물대는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 방에 뚫으려면은 당연히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멘텀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 수준이 훨씬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매물도 한 방에 뚫으려면 여러 가지로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7, 8, 9의 흐름 그리고 마찬가지로 7, 8, 9의 흐름이 확인된다면은 바이넥스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장사를 했는지 여러 가지로 지금 계약 관련해서도 앞으로의 어떤 퍼포먼스나 수주, 바이오 CMO 관련한 성장 가능성 관련해서도 답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확인하시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이 작년에 1,300억 매출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상승할지 예상처럼 200억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영업이익이 나올지 이런 것도 잘 주시해 보시면서 바이넥스 잘 따라가 보시고요.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단식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한 방에 쭉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방에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시장에서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3월 초 같은 경우에 13,000원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3만 원 중반대까지 야 이거 수직 상승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올라선 거잖아요. 오르고 횡보 조정 다시 오르고 횡보 조정 오르고 횡보 조정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갔어요. 수직 상승 같지만 계단식 상승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충분하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기다렸다 다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단타로 충분하게 안전하게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자, 물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잠시 숨을 고르셨다가 반드시 3만 원 근처에서 물량 한번 정리하시고 숨 한번 고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지금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자, 뭐 다시 진짜 악재가 터지기 전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럴 가격대라고 생각하시고요. 기회를 잘 살려보시기 바라고요. 바이넥스 재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마찬가지고 이슈나 이 해당 섹터 바이오 CMO라는 이 섹터 뭐 여러 가지로 이 바이오 종목 제약 바이오 종목이 뭐 암 관련해서 뭐 이슈가 불었다가 뭐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불었다가 뭐 항체 관련해서도 이슈가 불었다가 뭐 바이오 시밀러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이슈는 돌아다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지금은 뭐 코로나 치료제, 뭐 코로나 백신, 바이오 CMO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CMO 이 캐파 생산 능력이 현재까지는 세계 2위인데 곧 완공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장이 완성만 되면은 뭐 생산 능력 관련해서 1위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요 섹터 자체가 유망한 섹터라는 그런 느낌 가지고 계시고요. 뭐 요 정도 가격대에서 바이넥스를 거래하기가 공포스럽다? 그러면 정말 유망 종목은 거의 거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뭐 AD칩스도 마찬가지고 IA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가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하지만 가격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AD칩스나 IA 또는 대덕전자가 더 높아요.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바이넥스 이 가격대가 지금 높은 가격대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고점이 38,000원이잖아요. 고점이 38,000원인데 지금 23,000원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5,000원이 할인된 가격이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거의 뭐 40%? 40% 이상 할인된 가격이잖아요. 근데 뭐 IA나 뭐 AD 칩스 같은 경우는 뭐 1,800원 정도 잡아준다면은 지금 뭐 1,500원, 1,300원 이런 가격대잖아요. 훨씬 더 AD 칩스나 IA, 대덕전자도 뭐 17,900원에서 지금 1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이넥스는 충분히 지금 이 순간이 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말씀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 충분하게 거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거고요. 뭐 AD 칩스나 IA,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다음 시간에 가격대랑 여러 가지 전망, 뭐 앞으로의 수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인 거죠. 뭐 바이넥스 뭐 최근 흐름 뭐 답답하게 왜 이렇게 뚫지 못하고 바닥권에서 횡보, 다시 한번 하락, 횡보. 왜 이러는지 답답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실적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지금 공시가 안 되고 있는 면도 있고 계약 관련해서도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고 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그런 수급, 물량, 흐름으로 요런 지금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게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다음 달까지 계속될 거냐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어느 순간에 튀어 오르더라도 진짜 숨가쁘게 튀어 오를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직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발 오버나잇 위험한 날들이 계속 있을 거예요. 위험한 날들마다 오버나잇 하지 마시고 잘 물량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꾸준하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로미의 단기 투자는 그냥 뭐 단순하게 한번 거래하셨다고 그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단기 투자지만 먹고 또 먹고 그 종목에서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충분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큼 반복 거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전 영상 뭐 3월 초나 2월 말 영상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아 이런 뜻이구나 요렇게 거래했었구나 라고
뭐 충분하게 공부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뭐 전반적인 뭐 증시 상황과 바이넥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뭐 글로벌적인 경제 흐름들이 뭐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이번 영상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